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내 항공 여행 도중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 입성에 도전하는 줄리원 후보의 모금 활동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길을 걷다가 불신 검문 등으로 우연히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이민자가 매달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국 내 공항 이용 탑승객 정보가 이민 당국으로 넘어가 단속에 활용되면서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국내 항공 여행 도중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청이 확보한 항공 여행객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해당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026년 2월까지의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아이스 내부 자료에서 TSA는 3만 1,000건이 넘는 여행객 기록을 제공했으며 이 정보는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항공사로부터 받은 승객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이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 식별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와 함께 여행 중이던 이민자 부모가 체포된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민자가 공항에서 구금된 사례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 입성에 도전하는 줄리원 후보가 7주 동안 64만 달러를 모금해 6월 예비선거일까지 200만 달러 모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하원 7선거구에 도전하는 줄리원 뉴욕시 의원 선거 캠프는 8일 7주 동안 64만 달러의 후원 기금을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모금의 90%는 유색인종으로부터 나왔고 이 중 3분의 2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일한 이민자 후보인 원 의원은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출산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연방의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줄리원 선거 캠프는 6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일까지 2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퀸즈 서부와 브루클린 북부를 아우르는 연방하원 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현재 줄리원 시의원과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클레어 발데스 뉴욕 주하원 의원 등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서 길을 걷다가 불신 검문 등으로 우연히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이민자가 매달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길을 오가다 불신 검문 등으로 체포된 이른바 부수적 체포 이민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아이스가 뉴욕시에서 체포한 전체 인원 3,191명의 25%를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약 85%가 범죄 전과와 무관한 이민자였다는 점입니다. 표적 단속이 아닌 과정에서 비범죄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아이스의 무차별적 단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아이스가 표적 단속을 통해 체포한 2,491명 가운데서도 73%가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아이스는 이에 전국적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70%는 살인, 강간, 폭력, 테러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거나 형사 기소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아이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적으로 체포된 이민자 중 전과자는 59%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표적 단속과 부수적 체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 체포자 중 전과자 또는 형사 기소 상태는 2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6%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였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디아 스티븐스 뉴욕시의회 아동청소년 위원장은 최근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17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속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접속 시간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상에는 타깃 광고, 서비스 제품 홍보, 게시물 추천, 계정 기반 추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건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스티븐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가 17세 미만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는 21일 미디어 및 청소년 관련 청문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테너플라이와 잉그루드, 티넥 등 버겐 카운티 내 한인 밀집타운을 중심으로 승객의 거주지와 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밴 호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트랜짓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새로운 대중교통 호출 프로그램인 마이크로링크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승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지에서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환승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벤 차량을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뉴저지주 내에서 버겐 카운티와 만머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제공됩니다. 버겐 카운티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은 테너플라이, 잉글루드, 티넥, 버겐필드 등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4개 타운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승객들은 마이크로링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해 거주지 인근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링크 앱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최대 2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 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존 리우 의원은 현재 뉴욕시가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시행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가을까지 전체 학급의 80%가 20명에서 25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지만 리우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전 시정부의 대응 부족을 꼽았습니다. 리우 의원은 법을 시행하기보다는 불만만 제기해왔다며 충분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지 않았고 교사 채용도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며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준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조란 맘다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만 리우 의원은 급하게 시행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일정 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육감은 교실 확충 계획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 시행 일정 조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불필요한 소기업 규제를 줄이고 벌금도 감면하기 위해 시작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저 상업부문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면 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 광범위하게 규정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시정부가 개정을 권고한 116개 규정 중 소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규정은 단 7개뿐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시정부가 규정을 바꿨음에도 실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시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거나 티켓을 발부받는 일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정부가 고친 116건의 규정 중 80건은 불필요한 벌금 이슈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시정부에서는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약 1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실제 설문조사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활성화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관련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 감사원 보고서에서 관련 프로그램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맘다니 행정부는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과의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 조건이 충족되는 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3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막판에 개입해 이란 측의 협상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자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도 8일 전쟁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끝났다면서 휴전 합의와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한 미군이 만일을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깨지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건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브리핑에 함께 나온 댄 케인 합참의장도 미군이 이란에서 군사적 목표를 완수했다면서 휴전은 일시적 멈춤인 것이고 전투 재개를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벚꽃 시즌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는 이미 일부 벚꽃이 피기 시작하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따스한 봄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내 벚꽃 관람 명소로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주변, 그레이트론, 체리힐, 필그림힐, 쉰메도우 등이 꼽힙니다. 공원의 실시간 벚꽃 지도에 따르면 현재 저수지 서쪽이 가장 볼만한 곳이며 그레이트론과 저수지 동쪽도 추천 구간입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캄의 벚나무가 가장 먼저 피고 가장 오래가는 편으로 1000그루 이상의 벚꽃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식물원도 벚꽃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무가 개화 전 단계지만 일부는 첫 개화, 몇몇은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이 식물원에는 26종의 벚나무가 다양한 구역에 분포해 있으며 방문객들은 체리워크, 일본식 히렌폰드 가든 등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뉴욕 식물원에서는 초중 후기 벚꽃이 시차를 두고 피고 있습니다. 총 500그루 이상의 벚나무와 80여 종의 다양한 품종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과 벨비를 잇는 브랜치 브룩파크도 벚꽃 명소입니다. 올해 체리블라썸 페스티벌은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며 자전거 경주, 10km 달리기, 가족 행사와 블룸페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이전에 건강했던 젊은 층이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에대 연구팀 피아 린드베리 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에서 주민 121만여 명을 대상으로 롱코비드와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롱코비드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가장 흔하면서도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해 정상 생활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질환으로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며 세계적으로 6,500여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롱코비드가 심혈관계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입원 환자 집단에 초점을 맞췄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된 롱코비드 환자의 심혈관 위험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적 관찰 결과 롱코비드 환자에서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여성 18.2%, 남성 20.6%로 롱코비드가 없는 집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이나 생활 수준, 생활 습관 등 영향을 고려해 분석한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유지됐습니다. 이란전 여파로 미국 항공사들이 항공유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어 위탁 수화물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 7일 위탁 수화물 요금을 $10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항공과 제트블루가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성명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해 위탁 수화물 요금을 $10 인상한다며 이는 이달 9일 이후 발권하거나 자발적으로 변경한 모든 예약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역시 이달 8일부터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위탁 수화물 요금을 $10 인상합니다. 델타는 이번 조정은 사업 전반의 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역학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에 적용하지만 장거리 국제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두 항공사 모두 첫 번째 위탁 수화물 요금은 $45, 두 번째 위탁 수화물 요금은 $55가 됩니다. 델타에서 세 번째 수화물을 붙이려면 $200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인상은 델타항공이 국내선 수화물 요금을 조정한 지 2년 만입니다. 한편 미 에너지정보청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하더라도 고유가가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급 정상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가 내달 2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상업회는 오는 30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뉴욕주가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드슨강 하류 일부 구간에서 잡은 물고기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PCB 오염 물질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지만 어종과 대상에 따라 여전히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뉴욕주는 4월 한 달 동안 총 215개 작업팀을 투입해 약 8,000톤의 아스팔트를 사용해 17만 5천 개의 팟홀을 메울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날씨 상황에 따라 수십만 개 이상의 팟홀을 추가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사 바카보가 생산해 유통한 포카치아를 비롯한 다양한 빵 제품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되자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브루클린 한인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최윤회 회장이 당선 이후 정권 및 자격을 문제 삼는 일각의 압박으로 브루클린 한인회의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장직 승낙을 취소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예상보다 강한 고용 증가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 첫금리 인하를 9월로 전망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에서 0.2%포인트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여행 전문 매체 에어라인 레이팅스가 최근 발표한 2026 세계 최고의 풀서비스 항공사 평가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